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608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일하는 김원경입니다. 네, 종편 모니터 담당 활동가 임동준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오늘은 좀 굉장히 빠르게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오전에 제가 어제 말씀드린 조선일보 규탄 기자회견을 10시 반에 하기로 해가지고요. 그것도 나가야 되고 끝나고 조형물 제막식도 해야 되고 또 오늘 조선일보, 동아일보 100주년 기념이 아니죠. 그들을 해코지하고자 하는 그 모임, 첫 번째 모임이 회의가 있어요. 여러 단체들이 같이 곱게 보낼 순 없다라고 생각하는 단체 여럿이 하는 회의가 있고요. 그래가지고 회의가 쭉쭉쭉쭉 한 5개가 오늘 쭉 붙어 이게 행사가 있어가지고요. 사무실에 못 들어올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좀 이른 시간에. 아유 날씨도 근데 안 좋은데. 그러게 말입니다. 네, 급하게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말고 사실 보고서가 또 많은데 제가 오늘 약간 머리를 굴려가지고 요 주제를 선택을 한 이유는요. 바로 어제 발표하기도 했고요. 또 이게 좀 훈훈한 이야기입니다. 어찌됐든. 네. 그래서 가끔 가다가 훈훈한 얘기도 좀 들어야지 우리가 좋은 얘기. 뚜껑 열리는 얘기만 하고 심란해지는 거는 좋지 않아요. 장마에. 그래서 오늘 간만에 좋은 비평을 가지고 그러니까 좋은 칭찬하는 비평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그냥 시작해 볼게요. 민원연 방송 모니터 피터팬 특집.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노래는 박효신의 피터팬이라는 노래인데요. 이실직고 하건데 제가 오늘 출근을 하자마자 녹음을 해야 돼서 한 30초 만에 검색을 하고 온 노래입니다. 검색해서 그래요. 이러지 마. 네, 이게 좀 검색은 내가 할게. 제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데 오늘 굉장히 급하게 녹음을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보고서가 어떤 보고서냐면 저희 민원연의 방송 모니터 위원회가 써낸 보고서입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뭘 모니터를 했냐면 모금 방송들 있잖아요. 네. 뭐 지상파 3사도 그렇고 다양한 모금 방송들이 있는데 이상하게도 이상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독특하게도 MBC에 우리 동네 피터팬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이게 모금 방송이거든요. 그래요? 근데 타사의 모금 방송과 약간 다릅니다. 성향이 약간 다른 게 보통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모금 방송들은 굉장히 천편일률적이잖아요. 사실 모금 방송이 그 사람의 불행을 그렇죠. 팔아서 사실 굉장히 힘든 모습, 아픈 모습 보여주고 너무 힘들어요 보기가. 이렇게 하거나 혹은 반대로 장애를 막 극복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장애는 극복이 없습니다. 참고로 장애를 극복했다 막 이렇게 주장하면서 뭐 굉장히 막 이렇게 참고 견뎌내서 막 이겨냈다 막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주거나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런 게 이제 대체적인 모금 방송들의 구성이었어요. 천편일률적으로 다 그렇게 그렸죠. 근데 우리 동네 피터팬이 약간 다릅니다. 뭐가 약간 다르냐면 일단 힘든 모습들을 보여주질 않아요. 뭘 보여주냐면 편하게 그냥 장애인들이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분들이 실제로 그래서 뭐 패션 모델을 꿈꾸시는 분이 나와서 뭐 촬영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혹은 뭐 댄스 스포츠 선수가 나와서 또 휠체어 댄스 스포츠 선수가 나와서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근데 그게 막 힘들거나 막 이런 모습이 아니고. 그렇죠. 그냥 말 그대로 불쌍하거나 막 힘들거나 나는 진짜 미칠 것 같아 이런 게 아니고. 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하고 나가는 모습. 뭐 이런 일상적인 모습들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는지를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요건 조금 색깔이 다르다. 그래서 한번 봤더니 실제로 이 프로그램이 장애인들의 아프고 힘든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을 조명하고 그렇게 해서 힘드니까 도와준다가 아니라 공감하니까 응원한다. 이런 취지로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더라고요. 좋네. 네, 굉장히 프로그램 이 기획 의도가 좋아서 저희가 한번 모니터를 해봤고요. 모니터 기간은 2018년 9월 12일부터 2019년 5월 9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이 어떤 좋은 점이 있었는지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첫 번째가
이 프로그램이 일단 재밌습니다. 아 그래요? 왜 재밌느냐? 이게 재밌을 수가 있나? 사실 이게 재밌는 것도 다양한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왜 재밌을까 저희가 그래서 하나씩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혹시 뭐 개그맨이나 뭐 이런 그렇진 않고요. 아니에요? 네, 그렇진 않고 정말 그냥 이 장애인분들의 일상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인데 왜 재밌느냐? 연출이 일단 굉장히 좋습니다. 이 MBC의 같은 이 자사의 프로그램 중에 나 혼자 산다라는 관찰 예능이 있잖아요. 네네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일상을 계속 보여주니까 당연히 관찰 예능 같이 표현을 해서 뭐 자막들 같은 경우도 뭐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20회에서 패션 모델을 꿈꾸는 김종욱 씨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촬영을 하는 거예요. 네. 패션 모델을 꿈꾸는 게 거리에서 촬영을 하잖아요. 근데 민망한 일이잖아요. 그렇게 길에서 촬영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런 장면에다가 이 해시태그 너는 큐티 나는 도도 이렇게 해서 자막이 나오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일단 이렇게. 약간 요런 자막을 또 30회에서도 씁니다. 30회에서는 이제 댄스 스포츠 선수 황주희 씨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황주희 씨가 감정 표현을 되게 어려워하면서 자기가 장애인이 되기 전에 비장애인이었을 때 연애 이야기를 막 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민망하니까 이 자막이 또 이렇게 달립니다. 전 남친들아 미안해. 그땐 너무 어렸잖아. 뭐 이런 자막들 또 해시태그로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이 SNS에서 유행하는 해시태그 형태의 자막들을 또 예능처럼 구성을 한 거죠. 자막을 잘 썼구나. 네. 그래서 사실 이게 기존의 모금 방송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었던 그렇죠. 연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연출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기존의 모금 방송이 굉장히 우리가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짠하고 보기가 힘들고 막 이런 느낌이었다라면 이건 그냥 내가 보는데 예능 프로그램처럼 저 사람이 저렇게 일상을 사는구나. 보다가도 자막 되게 센스 있게 넣었는데 되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런 효과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장애인들의 일상에 비장애인이 시청을 하더라도 굉장히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요소로 좀 작용을 한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봤고요. 그리고 이런 식의 연출들이 쭉 이어져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주인공들마다 별명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 미랄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구딜 스토어가 이 어떻게 보면 메인 이 출연자들 중에 하나였는데 이 구딜 스토어가 뭐를 하는 곳이냐면 재사용이 가능한 깨끗한 기증물품을 받거나 혹은 뭐 기업에서 기증품을 주면 그걸 이제 판매를 해서 수익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익을 가지고 비장애인과 이 장애인들을 고용을 해서 운영이 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메인 이 주인공들이 등장하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출연자들한테 별명을 하나씩 이렇게 다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현승 씨가 1회부터 나오는데 이분한테는 손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의 부탁까지 들어주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매장 관리를 굉장히 꼼꼼히 하는 자타공인 영업팀의 에이스다. 이런 식으로 별명을 붙여주거나 혹은 뭐 4회에 등장하는 물류팀의 유종민 씨 같은 경우는 책에 낙서나 오염이 없는지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요, 이분이. 그래서 매의 눈을 가진 도서 분류의 신, 뭐 이런 걸 또 붙여줬고요. 그리고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자물쇠를 풀어낸 임성균 씨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한테는 또 숫자의 신, 인간 암호 해독기 막 이런 별명들을 별칭들을 붙여준 거예요. 뭔가 좋은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재밌게 캐릭터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예능에서도 많이 써먹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캐릭터도 뭔가 능력에 관한 이야기니까 그렇죠. 뭐 되게 긍정적이고 좋네요. 그리고 굉장히 눈에 띄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별명을 붙여주면서 행동이나 말하는 것들까지 이 방송이 놓치지 않고 다 담아내거든요. 그리고 주인공들한테 계속 질문을 해요. 그리고 이 장애인들이 스스로 답변을 하고 그래서 남들이 장애인을 규정짓는 게 아니라 장애인 스스로가 나에 대해서 표현을 하게끔 시간을 마련해주고 그런 장치들을 마련했다라는 게 굉장히 저희가 봤을 때에는 긍정적인 요소였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보면서도 저 장애인이 이래서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혹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이 점도 굉장히 좋게 평가를 했고 근데 사실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사실은 어려움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을 구성을 하다가 좋은 면만 보여주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움을 전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없는 것처럼 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 이런 장애인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뭐 화장을 하거나 아니면 뭐 쉬는 날에 육아를 하면서 아이들하고 놀아준다거나
혹은 뭐 이동을 위해서 차를 운전한다거나 이런 거 누구나 다 하잖아요. 네. 누구나 다 하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불편한 지점들이 있다.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된 문제였어요. 25회에 이원준 씨가 출연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전동 휠체어를 타시는 분이에요. 전동 휠체어를 타면서 지하철을 이용하게 된 거죠. 강연을 하러 이동하는 이 와중에. 근데 이 지하철을 탔는데 환승역에 내리잖아요. 우리도 보통 환승을 하니까 환승역에 내리잖아요. 아, 환승역에 계단밖에 없는데 되게 많은데. 그죠. 근데 이 환승역에는 물론 엘리베이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갔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었던 거예요. 점검 중이었던 거예요. 어쩔. 근데 아무리 그러니까 이건 정말 비장애인한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환승역에서 만약에 정말 환승역이 폐쇄되지 않는 이상 비장애인들은 어떻게 해서든 환승을 해서 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계단을 통해서 가면 되니까. 그렇죠. 장애인들은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면 환승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결국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갔어요. 다시 돌아가서 다른 환승역에 가서 환승을 하셨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일상에서 장애인들이 겪는 불편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일상을 비추더라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일상에서 불편함을 겪고 있는지, 우리가 얼만큼 이 장애인권에 대해서 무의식한 상태인지 우리 사회가 이런 것들을 그대로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환승역에서도 굉장히 한 5번 정도 엘리베이터를 갈아타야지 환승이 가능했고, 그리고 역무원들이 나와서 이 열차와 이 승강장 사이에 거리가 멀면 전동 휠체어를 타고 못 가거든요. 당연히 바퀴가 걸리니까. 그래서 이 보조를 해주는 받침대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깔고 그런 다음에서 환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다 비춰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우리 동네 피터팬이 일상 속에서 장애인들이 겪는 불편함들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도 이 출연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휠체어 리프트에 대해서,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고장나고 나서 휠체어 리프트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네. 환승역에서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지 않고 굳이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휠체어 리프트가 살인기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위험하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2017년 10월에 신길역에서 이 장애인 한 분이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다가 추락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이 사고가 근데 굉장히 그 당시에도 논란이 됐었고 지금까지도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에서는 계속 휠체어 리프트를 없애고 엘리베이터를 모든 역에 설치해라라고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신길역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휠체어 리프트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봤더니 서울 지하철역 중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이 26곳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26곳에서는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를 탄 장애인분들이 이동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혹은 굉장히 위험하게 이동을 해야 되거나 이런 상황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엘리베이터가 없는 지하철역이 빵이 되기 전까지는 장애인의 이동권, 휠체어를 타신 분들의 이동권은 계속해서 위협을 받고 있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교통수단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그래서 찾아봤더니 버스 중에서도 저상버스가 있잖아요. 이 낮게 내려와서 이 휠체어가 탈 수 있게끔 마련되어 있는 그 버스의 도입 현황을 저희가 2017년 기준으로 찾아봤는데 서울시가 43.6%였습니다. 근데 이게 1등이에요. 절반이 안 되는데 1등이에요. 반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이거를 지방까지 다 합쳐서 평균을 잡아보면 전국 평균이 22.4%예요. 그러니까 이 저상버스, 이 장애인 휠체어를 탄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가 거의 뭐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 이 수준이고 심지어 고속버스, 시외버스 있잖아요. 이건 더 심각합니다. 고속버스, 시외버스는 2019년 이전까지 휠체어를 탄 장애인분들이 탈 수가 없었어요. 아예. 그러니까 그래서 예전에 막 시위하고 그랬었는데 맞습니다. 이분들. 2019년 들어서 처음으로 이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고속버스의 운행 계획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 이전까지 올해 이전까지는 아예 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표를 끊어놓고도 못 타는 상황인 거죠. 네, 탈 수가 없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올해까지도 이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장애인 콜택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 예약 경쟁이 심한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대기 시간도 길고 평균 한 40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건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어플로 택시를 부르더라도 많이 기다려 40분 안 기다려요. 이렇게까지 안 기다리잖아요. 오래 기다려봤자 10분인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비장애인들한테는 굉장히 당연하게 있는 이동권이 장애인분들한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피터팬, 이 우리 동네 피터팬 같은 경우는
뭐 이것만 집중해서 막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일상을 보여주면서 이분들이 이렇게 일상을 하는데 일상 속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 우리 사회가 장애인과 관련된 인권의 문제, 장애인의 기본권의 문제를 이렇게 무시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무의식하다라는 거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풀어내거든요. 그러네. 그래서 이런 지점들도 어떻게 보면 시청자에게 있어서 아 저런 부분들이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구나 하고 보여주는 장면들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굉장히 좋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프로그램 중간중간에 당신이 몰랐던 피터팬 해가지고 자막이 나와요. 페이크 뉴스도 아니고. 뭐 그런 느낌인가요? 당신이 몰랐던 페이크. 뉴스. 네, 뭐 그런 프로그램 있죠. 네. 근데 당신이 몰랐던 피터팬 해서 뭐냐면 이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이해하지 못해서 행동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의 행동이 왜 그런 건지 몰랐을 때 왜 저렇게 이상하게 행동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3회에 나왔던 이 주인공 관태 씨가 퇴근 시간 1분 전에 이제 어머니가 와가지고 퇴근을 하자, 집에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가는 거예요. 왜? 1분이 남았으니까. 나의 업무 시간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관태 씨가 정확하게 1분이 지나서 정각이 되고 나서 퇴근을 나섰어요. 퇴근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 동네 피터팬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폐의 특성상 철저히 제 시간을 지키려는 거다. 그래서 1분이라는 비장애인이 봤을 때는 굉장히 사소한 시간을 이 장애인이 철저하게 지킨 이유. 이런 것들을 계속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26회에서는 외출을 앞두고서 굉장히 갑자기 불안 증세를 승보 씨가 보이거든요. 이 주인공 승보 씨가. 이 상황에 대해서도 이 자막을 통해서 우리 동네 당신이 몰랐던 피터팬 꼭지를 통해서 자폐성 발달 장애인은 규칙을 반복하고자 하며 때로는 집착하기도 합니다. 이런 자막으로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이 왜 불안 증세를 느끼는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약간 팩트 체크 같은 느낌이네. 그렇죠. 예, 약간 뭐 그런 느낌도 있고 비장애인들과 장애인들이 이렇게 거리감을 느끼는 이유는 사실 전혀 몰랐던 남남이 사로 만나도 공통점을 찾거나 아니면 저 사람이 이해하는 과정들이 있어야지 친해지는 거잖아요. 잘 모르니까. 그죠. 그런 네.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굉장히 사회적인 편견을 만들어 놓고 그렇죠. 비장애인들이 그런 편견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런 시각으로만 장애인을 봤잖아요. 그렇죠. 없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그죠. 네. 뭐 혹은 뭐 장애인은 이럴 거야. 뭐 이런 식의 그쵸. 생각들을 가지고만 봤잖아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애인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혹은 뭐 그런 것들을 풀어서 해석을 해주거나. 그러니까 그런 걸 관해서 뭐 어릴 때 뭘 배운다거나 이런 적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시도들을 했다라는 점에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입장을 서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도였다라는 점에서 이 꼭지가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좋네. 네. 아니 근데 이런 건 진짜 국가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그죠. 드네요. 네. 사회적 편견을 없애는 일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열심히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뭐 MBC가 준 공영방송이긴 하지만 그죠. 네.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또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이런 실제 에피소드 내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앞서서 말씀드린 굿딜 스토어 있잖아요. 이 굿딜 스토어에 실제로 이게 기부를 받으니까 이 프로그램이 어쨌거나 모금 프로그램이니까 기부를 받거든요. 아 그래 맞다. 네. 모금 프로그램이에요 사실. 네. 모금이 언제 나와요?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 마지막 5분에 나옵니다. 모금 방송이 마지막 5분에 있긴 있어요. 없는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부 릴레이라는 이 꼭지가 있었는데 이 꼭지를 통해서 기업하고 시청자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장이 마련된 거예요. 그래서 31회까지 총 24곳의 기업이 기부 릴레이에 참여를 했고 실제로 굿딜 스토어에 전달된 물품이 88,000여 점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이구. 그래서 이 기부된 물품들이 2억 600만 원이라는 매출로 이어졌고요. 이렇게 해서 172명의 일자리로 환원이 됐다. 이런 결과물들이 있었어요. 대박이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실 이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다를 바 없다라는 점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장애인 고용 증가에 있어서 이런 사회적 편견들이 장애인 고용을 늘 막아왔던 지점이에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실이 자료를 하나 냈는데 저희가 이걸 봤더니 2017년 기준으로 대기업 집단 30개소 중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2.9%거든요.
이걸 지킨 기업이 몇 개인지 아세요?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네.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네, 몇 개였을까요? 모르겠는데. 딱 한 개였습니다. 30개 중에 한 개예요. 우와. 30개 중에 딱 한 곳만 지켰고 나머지 29곳은 벌금 나오면 그냥 벌금 낸 거예요. 장애인 고용을 안 하고 그냥 돈으로 대체한 거거든요. 아니 이런 벌금 있잖아요. 가끔 그죠? 생각이 드는데 네. 옛날에 저는 안철수 씨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네. 옛날에 뭔가 대기업이 잘못을 하면 그게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벌금을 매겨야 된다 이런 말을 한 네. 적이 있어요. 네. 예전에 엄청 그쵸? 예전에. 네, 그 처벌 수위를 높이자라는 네. 그 얘기도 나오고는 있어요. 근데 저희가 판단하기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아니다라고 봤어요. 가장 먼저 그렇지. 해야 될 아니, 일은 근데 안 그러면 안 하니까. 이봐. 그렇죠. 그냥 벌금 내고 말아버리잖아. 근데 그게 하나의 도구적 수단으로 쓰인다기보다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사회적 편견을 개선하는 일이 아닌가. 그러니까 앞서도 말했지만 이 계열의 장애인 운동에 계시는 분들이 늘 말하는 게 뭐냐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업무를 제대로 못할 것이다 라는 불신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불신이 장애인 고용률을 낮추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고용을 안 해놓고. 그렇죠. 저 그래서 황당한 거예요. 장난해 지금. 고용을 한 다음에 결과물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벌금을 세게 먹여야 돼. 심지어 의무 고용률이 2.9%인데 이걸 준수한 기업이 한 곳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서 하여튼 이런 편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편견들을 깨는 것이 먼저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우리 동네 피터팬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장애인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비장애인과 다를 바 없다. 이들도 프로고 노동자다라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거든요. 좋네. 네, 이런 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그걸 막 완전히 미화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굉장히 저는 좋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 보고서를 쓰면서 하나 더 찾아봤던 게 뭐냐면 우리 사회에 편견이 얼마나 있는가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 5월에 실시한 설문조사가 실태조사가 하나 있었는데 장애인 모부성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였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질문을 하나 던졌는데 뭐였냐면 장애인 부모에 대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근데 이게 물론 조사 대상자는 다 비장애인이었어요. 605명. 조사 대상자가 비장애인 605명이었는데 이 중에 70%의 응답자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직접 양육이 어려운 장애인 부부는 임신이나 출산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본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출산을 하거나 부모가 될 권리를 박탈해야 된다라는 식의 주장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수치가 비장애인 중에 거의 70%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개선 교육, 이 장애인식을 개선하는 교육을 의무화하고 법제화해야 한다. 혹은 뭐 장애인의 의무 고용제를 실시하면서 아까도 말했지만 2.9% 의무 고용률을 지키는 기업이 한 곳밖에 없었잖아요. 이런 식의 의무 고용제에 대한 인식을 더 확산시켜야 된다라는 게 왜 필요한지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설문조사거든요. 아직까지도 이런 식의 편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설문조사 자체가 나는 좀 저희도 참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뭘 질문했길래 네, 그런 이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신기하네. 근데 사실 이런 내용들이 우리 동네 피터팬이라는 프로그램 안에서 충분히 반박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15회부터 17회까지 출연한 박대훈 씨 같은 경우는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아이들을 혼자서 돌보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서 막 저녁까지 다 차려서 준비하고 이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아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더 능력이 있고 제가 더 많이 뭔가를 해줄 생각으로 만났는데 살다 보니까 제가 더 능력이 없어지고 체력도 남편보다 못하고 완전히 반대다 막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분이 장애인이고 그렇죠. 아내분은 비장애인 분이신데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는 비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이런 식의 편견들이 무너지는 지점들이 방송에서 계속 나오거든요. 실제로도 이런 편견들은 잘못된 편견들이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가장 공감이 됐던 내용들이 뭐냐면 이 보고서를 쓰면서 저희가 그래서 보고서 말미에도 넣었는데 세계보건기구에서 장애를 정의할 때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전적인 정의는 신체 기관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정신 능력에 결함이 있는 상태, 이게 사전적인 정의거든요. 근데 세계보건기구의 정의는 달라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장애를 개인의 생물학적 손상이 아니라 사회적 편견하고 억압이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아예 그 장애 비장애를 구분하는 것 자체를 그렇죠. 사회 편견이다.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사회적 차원의 문제다. 이렇게 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법도 개인적 차원에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편견을 없애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동등하게 바라보는 그런 식의 사회 구조로 가야 된다라는 게 해법이거든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가 실제로 장애로 인해서 무언가를 주저하거나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이런 것들을 해법으로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만 보더라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확실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는 지금 상태로는 세계보건기구가 지향하는 바와 거의 정반대 수준이죠. 그러네요. 뭐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심지어는 뭐 정당한 권리 행사잖아요. 이동권이라던가 기본권 같은 거는 누구나 다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에도 이미 제한이 있고 이런 식의 모습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편견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동네 피터팬은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일상에서 이 장애인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는지 이런 모습들을 쭉 다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점들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 보고서를 쓰게 됐고요. 또 사실 저는 조금 아까웠던 게 이 프로그램이 시간대가 약간 오전이에요. 아, 몇 시예요? 네, 이게 10시인가 11시쯤에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시청층이 많아질 수 있는 시간대로 옮겨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니 근데 모금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미랄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이 굿윌 스토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품을 팔잖아요. 그죠. 그래서 깨끗한 물품을 기증할 수가 있어요. 그 기증을 네. 하라는 거를 네. 방송에서 얘기를 그죠.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도 기증이 가능하고 뭐 기업 차원에서도 후원이 들어오는 케이스들도 있었고요. 네. 아니 이제 방송하고 있으니까 또 기업들이 그죠. 뭐 사실 저는 할 수도 개인적으로는 여기다가 후원하지 말고 장애인 고용률을 늘리시라.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명백하게 그치. 이 장기적인 명확한 해법 있잖아요. 장애인 고용률을 늘리시면 됩니다. 더 많이 고용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아무튼 MBC 우리 동네 피터팬 네,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고 맞습니다. 들어보니까 저도 한번 보고 싶고 한데 네. 국가에서 이런 것 좀 장려해주고 상 주고 막 이래야 되지 않을까. 보건복지부가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듣고 계시면 네. 열심히 좀 해주시면 칭찬해주시면 네.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사실 이 제목을 처음에 봤을 때 이게 장애인하고 전혀 연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피터팬의 피터팬. 우리 동네 피터팬 그럼 약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희망과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천진난만 어린이 뭐 이런 주책 거. 바가지 그렇죠. 약간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개념이 있거든요. 그죠 어린이 크고 그죠? 싶지 않은 사람. 근데 왜 우리 동네 피터팬이라고 지은 것 같으세요? 다 보고 나서의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글쎄요.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이 피터팬이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이 프로그램을 네네. 봤을 때에는 그냥 다 피터팬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특정 지어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피터팬이다라고 물론 뭐 프로그램 기획 의도에는 그런 식으로 나오긴 합니다. 어느 정도의 설명이 있긴 한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고 나서는 그냥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전혀 다를 바가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 똑같은 삶인데 어떻게 보면 피터팬이라는 게 뭐 앞서도 얘기했지만 천진난만하고 다들 뭔가 어렸을 때는 꿈꾸던 게 있고 이렇게 자기 꿈을 가지고 다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뭐 약간 그런 기획 의도와는 다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 처음에 우리 동네 피터팬 그러니까 이 피터팬이 장애인인가 비장애인인가 혼동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도와주는 사람을 우리 동네 피터팬으로 해서 도와주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그러니까 비장애인이 주인공이 되는 곳인가 아니면은 장애인을 피터팬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러니까 피터팬처럼 천진난만하고 꿈이 있고 뭐 막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개념인가 이게 되게 혼동되는데 지금 결론은 아무튼 장애인을 피터팬으로 묘사하면서 되게 활기차고 그런 묘사로 지금 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죠? 이 프로그램의 어쨌거나 기획 의도는 뭐 그런 겁니다. 자신만의 세상에 갇혀 있었던 어른아이 피터팬처럼 우리의 편견 또 세상의 시선 때문에 자신의 세상에 갇혀 있는 장애인들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라고 하는데 네네. 제가 프로그램을 다 보고 나서는 어쨌건 우린 그냥 다 피터팬이다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우리는 모두 피터팬이었다. 뭐 이런 거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뭐 제가 프로그램을 다 보고 동네방네 나서는 그런 피터팬이 생각이 있는 거네, 그러니까 그지? 다 우리 모두. 피터팬이었지.
자, 저는 아무튼 평소에 제가 미디어 교육을 할 때, 그러니까 인권보도 준칙이나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사실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분야가 이 장애 분야예요. 왜냐하면 또 저도 개인적으로는 장애인들과 이제 많이 좀 다른 사람들보다는 많이 만나는 편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장애인권 관련돼서 우리들이 생각보다 가지고 있는 편견이 굉장히 많거든요. 장애와 관련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방송을 저도 이렇게 보고서를 쭉 읽으면서 전 방송은 사실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보고서를 쭉 읽으면서 그동안 우리가 인권보도 준칙이나 뭐 장애인권 길라잡이에서 말했던 여러 가지 장애에 대한 편견을 깨주세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미리 알고 물론 어떻게 해도요. 제가 보기에 100% 장애인분들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방송이 나오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왜냐하면 너무 해맑은 것만 그리는 것도 사실과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장애인분들이 실제로 어려워요. 그렇게 마냥 또 행복할 수만은 없는 우리도 피곤하고 몸이 아프면 막 되게 지치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신체적 핸디캡이 있는 것이다 보니까 무조건 밝게 그려라 이것도 사실 좀 맞지 않고요. 그분들의 어려움, 뭐 이동권 문제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은 또 그것대로 그냥 그려야 돼. 다만 우리가 그걸 대상화하고 너무 비참한 것으로 소구하고 그렇죠. 뭐 이렇게 가지 말자는 그러니까 것이고요. 모금 방송에 그런 걸 너무 강조를 하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선을 타기가 참 어렵다. 그렇죠. 그 어려운 방송을 어찌됐든 시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네. 그동안 지적했던 수많은 문제들을 알고 그거를 똑같이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참 기특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간만에 좋은 방송을 칭찬해서 뿌듯하고요. 시작할까요? 방통위 조선일보 JTBC 팩트체크 자유한국당 연합뉴스 300억 SBS 태영 박수환 문자 뉴스타파 동아일보 동아투이 MBN 차명진 방심이 이상로 TV조선 민영삼 미디어오늘 방정우 언론에 대해서 꽤 아는데 민원연에서 다 봤지. 언론과 무제한 친해지리 민주언론 시민연합. 그럼 댓글 좀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너무 잔소리가 아니고 하소연? 궁시렁 뭐 이런 거를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막 댓글이 어찌됐든 좀 달렸어요.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일단은 노란색 스피커님이요. 미디어 오늘이 미오캣을 했을 때 참 잘 들었는데 오랜만에 금준경 기자 목소리를 들으니 좋네요. 미디어 오늘이랑 민원연 둘 다 후원을 하는 입장에서 참 기분이 뿌듯하네요. 민원연을 후원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미디어 오늘은 좀 됐어요. 네. 라고 두 곳 다 힘내시길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야, 민원연과 미디어 오늘을 동시에 후원하시다니. 네. 상상이 현실이 되는 나라님도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민원연 화이팅. 내일도 탈탈탈 하셨습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나라님이랑 네. 곡성 사람님이 추진위원 오늘 거기에 이제 발기인으로 같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드디어 그 만년필 대형 만년필 바닥에 딱 꽂혀 있는 것을 제가 찍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거 읽어주실래요? 투어이브. 네, 투어이브 박미정님. 오늘 방송은 아직 못 들었는데요. 베트남 피해 여성에게 화살이 가는 댓글이 많다는 것에 놀라게 되네요. 진설활동가님 정말 성우 목소리셔요. 오늘도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성우 목소리. 네. 그렇죠. 연기하는 목소리죠. 네. 그리고 하하하 웃으면님. 박경란 님께서는 아마도 중앙일보 7월 12일 보도 베트남 여성 폭행 반전 아내는 왜 3일 만에 비난 대상이 됐나 이걸 보시고 말씀하신 듯하네요. 저도 제목만 보고 뭐지 하고 클릭해서 보다 보니 이상해서 다시 보니 중앙일보였다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네. 그리고 하오수면님께서 1,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제 유튜브에 올린 거 2개로 쪼개서 올렸는데요. 민원연 화이팅, 민원연 지지합니다, 사랑합니다, 민원연 화이팅 뭐 이런 글도 쭉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일주일의 첫날 일정이 만만치 않아 보이네요.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 우리가 쪼개서 올려가지고 또 하나 그 폭행당한 베트남
거기에는요, 이제 보편적 인권에 대한 언급은 없고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언론이 많네요. 페미니즘 역시 보편적 인권에 대한 담론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극단적 페미니스트에 의해 페미니즘 본연의 뜻은 사라지고 분열과 대결의 도구로 이용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잘 듣고 갑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큐님께서 금준경 기자 인터뷰편 영상 썸네일에 사진이 추가됐다고. 네. 그랬어요? 고은지 활동가가 네네. 넣었더라고요. 예, 그리고 최사규님 께서 베트남 우리의 70년대야 하는 도깨비들에게 하고픈 나의 말 토착 외구가 무엇인지 아는가 70년대 박정희 영정을 간 나는 초3이라 그렇다지만 이끌고 간 그대들은 영혼이 있는가 그때도 유체이탈 아니었는가라고 하셨고요. 그 페미와 관련된 처장님의 생각에 적극 지지합니다. 그것은 일본이 쳐들어오면 일본만 쓰고 미국이 쳐들어오면 미국만 쓰고 하던 우리의 역사가 그것을 말해주지요. 우리가 우리를 이준 후에 인류가 혼수 상태에 빠진 인류 역사를 보면 보이잖아요.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아무튼 간에 이주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이 페미니스트에 대한 그 페미라고 줄여서 말하는 약간 비하식 그 표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무튼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관련된 내용들 저희는 어찌됐든 꾸준하게 차분하게 모니터해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내일은 좀 차분한 좀 덜 바쁜 상태에서 방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시청해주신 꿈과 희망을 여러분 채널 A가 고맙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KBS 9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뉴스 8시 모두 뉴스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어떡해요? 신문 보다가 몸이 부들부들 떨리나요? 종편 보다가 머리가 띵? 그거 괜히 버티다가 타이밍 놓치면 안 되는데. 언론 제보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그래서 민원연이 있다. 언론 조심하세요. 민주언론 시민연합.